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영업이익이 42억 원이 나왔습니다. 주가까지 같이 폭락을 했죠.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요즘 K뷰티가 전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약간 서로 다른 얘기가 흘러나오는 거지 궁금할 수가 있는데, 이 한국의 화장품 산업과 중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에 빡빡히는 이슈 맛집, 귀의 빡종원입니다. 그때 뭐 기억나실 텐데 한방 기반의 이 중고가 화장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었고, 이 또 중국에서 보따리 상등이 한국에 와가지고 면세점에서 정말 막 화장품을 쓸어갔었죠. 중국이란 시장과 화장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2016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2016년에 무슨 사태가 있었냐? 사드 사태가 벌어지죠. 이 상황에서 사드와 함께 더불어 중국의 애국 소비 열풍도 같이 불어나면서 이 화장품의 판매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사드 사태의 영향으로 2016년 수출 증가율이 뚝 떨어졌죠. 그러다가 2022년부터는 아예 이게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기업 하면 두 군데가 생각이 나죠.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 이번에 둘 다 중국에서 매출이 분명히 타격이 있을 텐데 아모레퍼시픽만 유독 이 기업 실적이 박살이 났단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기업의 극명한 영업 전략의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탈중국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구조 조정을 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과 일본 시장, 유럽 시장을 좀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비용이 많아지고 중국에서 판매하는 물건이 중국 엑시트 전략을 세우면서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국에서 화장품 장사 안 된 게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니지만 이번 분기에 이 구조 조정을 본격화하면서 42억이라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영업이 나오는 걸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덩달아서 주가까지 같이 폭락을 했죠. 28%까지 폭락을 했는데 지금 시총이 2조 넘게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일각에서는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했던 홍역이다. 앞으로 다른 나라 시장 개척을 잘 한다면 아모레퍼시픽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LG생활건강은 중국 시장을 다시 살려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가 강해요. 물론 다른 나라도 같이 개척을 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처럼 과감하게 중국을 버리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거예요. 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더 브랜드를 좀 리뉴를 하고 중국 가수 아이돌들 대거 데려다가 행사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이런 식으로 좀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중국이란 시장의 불확실성은 뭐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이래서 전문가들이 저렇게 중국에다가 비용을 쏟아붓는 게 맞나?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거죠. 화장품이 우리나라 전체 소비재 수출에서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만 따로 떼놓고 보면은 화장품이 압도적인 수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산업 자체가 한국의 수출을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중국 수출 비중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 화장품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팔리고 있다. 어느 나라로 갈까요? 수많은 우리나라의 화장품 중소기업들은 중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특히 미국으로 수출하는 화장품 비중은 매년 늘어나더니 지난해에 사상 최초로 대미 화장품 수출액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마존에서 1등 한다는 거 이거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인디 브랜드인 중소기업이 이 1등을 하게 된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화장품을 수입을 하는 국가 중에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어요. 2012년만 해도 한국과 프랑스의 이 수입 비중이 무려 4배나 차이가 났었거든요. 근데 8년 동안 이걸 우리가 꾸준히 쫓아가가지고 2022년에는 결국 일본 화장품 수입국 1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한때 뭐 우리나라에서 일본 화장품 많이 썼었잖아요. SK2라든가 놓치지 않을 거예요. 뭐 이거 아시죠? 그런데 웬만한 오프라인 유통업체에 들어가면 한 섹션씩 이렇게 입점을 해 있더라고요. 화장품이라는 소비재는 굉장히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화장품은 고객이 특히나 굉장히 많은 니즈를 표현을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내 피부에 직접 바르는 거다 보니까 나한테 맞는 제품, 나한테 내가 좋아하는 성분으로 이루어진 제품, 이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고, 화장품은 우리가 얼굴에 바르고 나면 어느 브랜드를 발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굳이 내가 20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든 2만 원짜리 화장품을 바르든 가격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이 바르고 난 후에 효용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애플 쓰는지 갤럭시 쓰는지 앞에서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자동차에 탄 순간 그 자동차의 로고가 보입니다. 화장품은 제가 뭘 발랐는지 파우치를 꺼내서 일일이 보여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유명 브랜드를 쓸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아주 초고가 브랜드야 내가 그걸 쓴다는 것 자체로 만족을 얻고 그 정도 살 재력이 되니까는 뭐 사는 분들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더 싼 제품인데 나한테 잘 맞는 게 있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걸 가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거기에 이 많은 돈을 투자할 이유를 찾지를 못하는 거죠. 문제는 꼭 맞는 제품을 찾을 수가 없다 보니 그냥 대기업이 내놓는 것 중에 대충 몇 개 제품 중에 하나를 옵션을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대기업이 자기네가 만든 주력 상품을 TV로 막 광고를 해요. 이걸 바르면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다, 뭐 괜찮다, 이렇게 막 광고를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100% 다 마음에 드는 건 않지만 이게 대세구나, 이거 요즘 유행이구나 하면서 이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이게 2010년 중반 때까지는 이런 식의 소비 패턴을 보였었어요. 대기업이 주도하고 소비자가 따라가는 이런 패턴. 그런데 SNS와 유튜브 같은 이 신매체의 등장 이후에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리뷰하고 소개를 하는 세상에서 더더욱 소비자들이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는 굳이 대기업 제품을 쓰지 않고 니즈를 맞춰주는 중소기업 제품을 더 선호를 하는 현상이 생겨나는, 정보를 얻고 그를 활용하는 곳이 로드숍, 직영점, 대리점 같은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들이 아니라 SNS, 유튜브, 틱톡 등의 정말 다양한 미디어 채널로 확장 이전됐고, 양방향적으로 소비자와 기업이 소통하는 체계가 구축이 됐기 때문에 대형사들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사업하기가. 인프라 자체는 기존에 잘 나가던 대기업이 훨씬 더 잘 갖추고 있을 수도 있는데 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화장품이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대기업이 아이디어도 더 많을 것이고 뭐 만들기도 자기네 공장에서 직접 만들면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지가 않은 게,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의사결정을 거쳐야 됩니다. 쉼 없이 올라오는 고객의 이 의견과 니즈를 그때그때 충족해가지고 제품 생산의 루틴 같은 게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적합하게 돼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나라 K뷰티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인디 브랜드들은 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나라에 뭐가 있느냐? ODM 생산업체라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그리고 기획개발, 동시에 제품 제조, 생산 및 납품까지 원스톱으로 모든 걸 해주는 ODM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거든요. 이 ODM사들은 초대형 브랜드들도 이미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다 보니까 짧은 리드 타임에 아주 완벽한 제품을 고품질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중국도 잘 돼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세계의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국 화장품의 한계는 바로 중국이라는 그 두 글자예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이 아무리 제조를 잘하고 빨리 해도 해외로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런 식의 ODM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이 한국의 K뷰티가 다른 K문화와 함께 결합을 해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면서 잘 팔려나가고 있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Feel like this is gonna work. Oh my god.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인플루언서가 바르고 있는 이 쿠션, 이게 바로 우리나라 중소기업 화장품 브랜드인 티르티르라는 회사의 제품이에요. 이 영상 하나로 미국에서 떡상을 하면서 아마존 전체 뷰티 카테고리, 색조 카테고리에서 1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Oh my god. 저희는 회사의 제품을 고객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드려요. 우연히 뭐 미국 진출한 지 6개월 만에 1등한 게 아니거든요. 고객 간에 소통을 하면 이런 기회들이 생기는 거고, 정말 피부색, 인종 다 틀리거든요. 출시해 놓고 고객의 피드백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그걸 취합한 다음에 변화를 주려고 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는 건데 이 재고 관리 같은 거나 뭐 사업 전략이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한데. 물론 이 화장품 중소업체들이라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처음에 화장품을 팔 때 이 특히 해외 시장에 수출을 할 때 일단 온라인을 통해서 먼저 팔아요. 여기서 대박이 나서 검증이 됐을 때에만 오프라인 매장으로 나가는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가 장점이냐? 오프라인 유통망이 필요 없으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는 거예요. 티르티르 같은 경우는 아마존에서 1등을 했다고 했잖아요. 1등을 하고 나니까 지금 수많은 미국의 굴지의 유통업체들이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 유통망을 이용을 해서 니네 걸 좀 팔아보자 라는 제안을 받고 있어서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반면에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을 합니다. 대기업이니까 또 등치에 걸맞게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게 다 비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 시장을 공략하려고 두드릴 때 일단 광고 모델부터 보면은 주로 한류 모델들을 썼었어요. 뭐 동방신기도 있고 윤사마, 배용준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티르티르 같은 경우는 일본 현지 모델을 써서 광고를 했다고 해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뭔가 한류라는 기댈 수 있는 건덕지는 없어지는 거죠. 정말 말 그대로 일본의 그 유수의 제품들과 이 성능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먹힌 거예요. 그게 먹히는 순간 일본 시장에서 이 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1위를 차지하고 이게 발판이 돼서 미국으로도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이 굉장히 중소기업이지만 화장품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영리했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이 제조업 중에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약간 압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이 소비재가 화장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분야가 양극화됐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소비 양극화가 정말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가 화장품입니다. 우리가 보통 화장품 하면 올리브영 같은 데 가서 많이 삽니다. 5만 원 넘는 게 별로 없죠. 그런데 백화점에 가서 화장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고가 제품이 많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이 생활건강이 내놓았던 제품군의 어떤 포지셔닝이 굉장히 애매해졌다라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코스RX라는 회사도 적극적으로 인수를 했고요. 저가 브랜드들을 많이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수정을 하고 있는데 LG 생활건강은 여기서도 기존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중고가 브랜드를 못 버리는 거예요. 핸드폰의 삼성, 자동차의 현대 뭐 이런 것과 다르게 화장품에서만큼은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경쟁을 하고 있고 오히려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효자 수출 상품인 화장품 업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라는 이 골리앗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인지 이 지켜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고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깍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